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김영롱입니다. 보통 대도시라고 하면 인구를 기준으로 50만 명 이상의 도시를 말하는데요. 최근 평택시는 인구 50만 시대를 열고 지난 7월에는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산업경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독보적인 성장과 또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더 리더에서는 민선 7기의 정장선 평택시장을 모시고 평택시의 주요 현안과 또 리더로서의 역할, 그리고 평택의 미래 로드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장선 평택시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선 오프닝에서도 잠깐 얘기하긴 했습니다만은 먼저 대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큰 상을 받으셨고 또 그만큼 책임감도 더 커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도시로 입성을 했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대한 소감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평택시는 많은 국민들이 요새 관심을 갖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만나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이렇게 표시해주고 계세요. 그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평택의 미군이 전부 집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주한미군 평택시대라고 저희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평택의 이제 삼성이라든가 평택강 등에서 앞으로 이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도시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안보와 경제의 핵심 역할을 할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고 예. 저희들이 이런 도시를 어떻게 좋은 도시로 또 그리고 이 국제적인 도시로 잘 만들어 갈지는 저희한테 중요한 문제이고 또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커다란 의무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커지고 또 중요도가 높아질수록 어떤 미래 비전이나 계획에 대해서도 좀 새롭게 재정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계획을 세우시면서 가장 최우선으로 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건 항상 이런 표현을 씁니다. 좋은 도시로 만들자. 예. 그러니까 평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군이 주둔하고 그다음에 그 평택항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1년에 오갑니다. 이런 국제도시 모습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이미지를 평택을 통해서 판단한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환경이나 문화나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정말 괜찮은 도시, 좋은 도시라는 인상을 줘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핵심이고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도시를 만드느냐, 얼마나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느냐 저희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경제적으로 커지는 것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이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이 좋은 도시라고 느끼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게 저희 큰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과거 시장님의 이력을 봤더니 흥미로운 게 몇 가지 있어서 좀 소개를 그렇습니까? 해볼까 합니다. 6년 연속으로 시민단체 선정 우수 국정감사위원으로 선정이 됐고 저는 사실 이게 더 흥미로웠는데 대학생들이 뽑은 거짓말 안 하는 정치인 베스트 5에 드셨더라고요. 네. 모두 어떤 믿음이나 신뢰와 관련된 또 하나의 상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국정 철학이랄지 아니면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시장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뭐가 있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그냥 나올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정치인으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저는 성실과 그리고 이제 선거 때 약속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것들을 성실하게 지키려는 믿음을 주는 정치인 그리고 정직한 정치인이 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그 임기응변적으로 현실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 아니면 표를 놓기 위해서 하는 것, 그다음에 실생활과 자기가 정치인을 말하는 것이 차이가 클 때 불신이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늘 원칙과 그다음에 정직, 그다음에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올해 정치인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 그런데 그런 유혹에 좀 잘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유혹이라기보다는 노력을 좀 하면 된다고 봐요. 근데 쉽게 타협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예. 아예 이제 생각을 못하는 수가 있지만은 그냥 철저히 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저희 후배들한테 그런 걸 많이 강조를 하고 싶어요. 예. 앞으로의
또 리더십이 또 가치관이 어떻게 재정립될지도 저희가 계속 잠시 후에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아직은 이제 여는 시간이니까 또 한 가지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자평하십니까? 예, 1년 동안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장이 되고 나서 보니까 제가 국회의원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로 그 평택시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행정을 맡아 보니까는 워낙 일이 많고 또 기대도 많고 또 평택이 개발이 많다 보니까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1년 동안 정신없이 달려왔다고 보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평택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그다음에 평택은 다른 도시와 틀려서 산업단지가 한 21개씩 되는 경기도 제일 많은 산업단지를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산업구도도 이제 고도할 때가 됐고요. 그리고 평택은 이제 평택강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세먼지 이런 환경도 이렇게 썩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 또 저희가 녹지 비율이 한 18%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 나무를 앞으로 30년 동안 대대적으로 심는 작업을 하는 등 도시 환경 개선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이나 이 문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좀 준비하는 기간이었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계속해서 평택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의 현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의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지금 당연에 있는 상황인데요. 하다 보니까 이제 국무총리와 또 정부 장차관들과 여러 의회기원들을 나눴다고 들었습니다. 네. 각각의 현안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고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일 급한 것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미세먼지입니다. 예. 환경 분야가 제일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 뭐 우리 이낙연 총리님부터 시작해서 관련 장차관도 많이 만나고 또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평택은 그 항만 중심으로 해서 모든 항구가 다 그렇듯이 항만 중심으로 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고 있고 특히 평택강 주변에는 이 발전소라든가 이런 이 미세먼지를 배출할 수 있는 그 원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너지 시설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고 이제 성과도 좀 많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박에서 내뿜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방카시우 3.5라는 것을 좀 떼고 있는데 쓰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방카시우 0.1. 그래서 이제 아마 경유 수준으로 굉장히 일반 차량에 쓰는 경유 수준으로 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전 그 배가 정박해 있는 동안에 전기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또 엔진을 공회전해야 됩니다. 배도 똑같이. 그래서 이것을 육상에서 전기를 공급해 주면은 엔진을 공회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총리께 건의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평택 바로 건너편에 당진에 현대제철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많은 미세먼지를 좀 품고 있는데 저희들이 많이 건의도 하고 요청해서 지금 저감시설을 대대로 확장하고 있어갖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 이제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통 문제, 이 교통 문제는 저희들이 이 항만이라든가 특히 이제 미군 이런 대규모 국가 시설이라든가 국가에서 필요하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평택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대적인 확충을 요청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기로 해서 그런 부분에 많이 성과를 좀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평택시에서 현재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 들어봤는데요. 또 하나의 큰 현안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비단 평택시만의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즉각적으로 대응 방안을 세우기 위해서 모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하셨습니까? 예, 며칠 전에 저희가 이제 저희 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평택시는 많은 산업단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평택에는 삼성을 위시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평택은 또 LG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삼성과 LG 관련된 특히 일본계 기업
또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일본계 기업만 하더라도 한 56개 정도 됩니다. 네. 평택은 외투 산단이 있어가지고 특히 더 많은데 저희들이 이제 우려가 좀 크고 해서 저희들이 이 관련 기업 대표들 그다음에 시민단체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모여서 며칠 전에 논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피해가 뭐 나타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저희 논의를 하고 앞으로 서로 긴밀히 협의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택은 그 삼성 반도체가 앞으로 이 핵심적으로 평택에 키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가 세계 최대 반도체 앞으로 단지가 될 거라고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 삼성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 또 그 삼성과 관련해서 또 반도체 관련 협력업체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앞으로 계속 들어오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아산 공장, 삼성 아산 공장 또 LG전자 등에서 거기에 관련된 그 일본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될지 또 얼마나 장기화 될지 또 피해가 얼마나 될지 알 수는 없지만은 여기에 총력으로 같이 협력해 대응하자. 이런 논의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서로 앞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비상체계를 갖춘다는 정도만 논의를 했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자주 논의하고 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저희가 정부나 경기도에 요청할 준비태세를 오늘 확인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역시 참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평택시에게 큰 하나의 당면 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대응 방안들도 저희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그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참 오랜 시간 동안 끌어온 사업이기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어찌 보면 수건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요즘에 다시 속도를 좀 붙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 평택은 뭐 평택호 관광단지가 한 40년 동안 지체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일부 축소를 많이 시켰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문제는 시민들이 좀 이렇게 갈 곳이 없다는 그런 불만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예. 이게 추진된 거고 저희가 이제 미군들을 좀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군들도 좀 가족 단위가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총리실이나 이제 미 8군 그다음에 우리 한미연합사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평택은 절실하기 때문에 저희 평택시가 이 부분은 도시공사가 직접 주관이 돼서 착수를 했고 내년에 이제 보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예. 보상이 끝나게 되면 빠른 속도로 이 평택호 관광단지를 저희들이 만들어 갈 것이고 이 평택호 관광단지가 어쨌든 대표적인 명소가 되도록 지금 예. 최선을 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떤 사업을 하든 환경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성을 좀 계속 네. 강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평택호 관광단지 사업 같은 경우에도 뭐 대표적으로 수질 문제가 있을 네네.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개선이 가능할까요? 예, 지금 평택호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5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평택호는 이 경기도 맨 끝 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택뿐만 아니라 인근시 한 10여 개의 시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다 거기 집합하기 때문에 이 개선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 수질을 가지고는 우리가 관광지뿐만 아니라 농업에도 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저번에 환경부 장관께도 저희 정치를 요청을 했고요. 또 경기도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평택호 수질 개선 지금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걸 어떻게 앞으로 개선하면 좋은지 방안이 나오면은 우리 환경부 그다음에 경기도 또 관련 시군 같이 공동으로 앞으로 한 2급수까지는 끌어올려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또 평택시도 그동안 외부 탑만 돌렸었거든요. 우리 내부적으로 봐서도 이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해서 평택에 그 안성천과 진이천 지류들이 많습니다. 예.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그 맑은 물을 우선 평택시부터 흘러내리도록 하자라는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하여간 10년 내에 2급수까지 끌어올린다는 좀 쉽진 않지만 예.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수질 개선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약 점검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공약으로 제시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평택형 그 도시재생 뉴딜 네, 사업인데 네.
물론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문제긴 합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평택 어느 도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평택도 이 개발이 많이 타 보니까 이제 구도심과 이제 새로 생긴 도심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예. 이 구도심이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택의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그 앞 두 군데, 예. 그 험프리가 있는 곳과 그 오산공군기지라고 하는데, 오산공군기지 이름이 그렇게 되지만 사실 평택에 있습니다. 오산공군기지가. 그래서 이 두 곳, 그 다음에 뭐 평택역 앞이라든가 이런 좀 어려워진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대대적인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있고요. 성과가 있어서 그 험프리 앞에 팽성의 그 지역에도 이제 도시 재생 사업으로 정부 사업으로 확정이 됐고요. 네. 또 평택역 앞도 이번에 확정이 됐고, 앞으로 속속 그 정부와 경기도의 지원 사업이 확정되고 있어서 저희 평택시가 또 추가적으로 노력해서 도시를 살리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평택의 앞으로의 미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사업 같은 경우에 브레인시티 사업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여기는 뭐 규모도 규모고 기술력도 기술력이고 참 놀라울 만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한마디 해주시죠. 예, 지금 브레인시티 하면은 그 평수가 한 150만 평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네. 큰 규모 산업단지입니다, 여기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산업단지를 그냥 공장만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주거지도 일부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50만 평을 거기가 이제 첨단 그 산업단지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 특히 삼성과 관련해서 그 협력업체라든가 그런 첨단 또 반도체 관련 그 업종을 저희가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제가 또 얼마 전에 삼성에 가서 직접 그 1차 펜다 협력업체들 대상으로 설명회도 가졌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산학연 관련해서 하나의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산학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평택의 그 브레인시티를 그 대표적인 그 첨단 그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산학연이 연결된 그런 그 새로운 그 첨단 그 메커니즘이 연결된 예.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상 거의 완료가 됐고요. 예. 저희들이 관련 업체 유치 작업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제가 직접 또 나서서 설명회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아마 가장 많이 받으셨을 질문 2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평택항 이야기하고 네. 주한 미군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네. 그 평택항의 항만도시로의 변화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평택항이 아마 제가 볼 때 가장 빠르게 성장한 항만 중에 하나입니다. 예. 지금 물량 1억 톤 이상을 지금 7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동차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수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40여만 대가 여기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에 비해서 그 최근에는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특히 가장 좀 저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전자상 거래라든가 예. 이런 질적으로 좀 발전된 항만으로 돼야 된다라는 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전자상 관련해서 정부 예산이 지원되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가장 저희들이 역점 두는 것은 이 항이 이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대개 항만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운 존재입니다. 뭐 트럭만 수없이 왔다 갔다 하고 예. 배에서 미세먼지 나오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존재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평택항을 갖다가 시민들이 사랑하는 공간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평택항 뒤에 저희가 배우 단지가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곳을 친수 공간, 그러니까 레저부터 시작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총력을 기울이는데, 저희들이 곧 성과가 나타날 것을 보고 있고, 거기 이제 이종 배우 단지 55만 평에 대해서 이제 민자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마 곧 사업자도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어쨌든 그 항만을 시민들이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엔 주한미군인데요. 네네. 80%가 이제 평택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시너지일 수도 있겠으나 또 제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다 보면 어쨌거나 주한미군과의 상생 방안이 있어야 될 텐데 네.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가장 지금 큰 변화가 미군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장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제가 아마 요새 한 달에 한 6, 7번은 주한미군 그 지휘관들을 만나거나 또 제가 미군 부대를 가거나 저희 사무실에 오는 일들입니다. 예. 그만큼 일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또 어느 면에서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시민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있는 미군들 또 가족들이 우리 평택 시민을 보고 대한민국을 판단한다. 평택의 문화를 보고 또 대한민국 문화를 판단할 수 있다.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제가 협약식을 했습니다. 미 대사관과 이제 국무부하고 같이 해서 했는데 전 아메리칸 코너라는 게 전에 이제 미 문화원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평택에 그게 이제 개설하기로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서울, 부산, 광주에 이어서 평택이 네 번째로 개설이 되게 되는데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미국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요청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미군들이 요청하는 게 저희 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 교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편의시설 등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미 동맹의 근간이 평택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 평택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들이 한미 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뭐 굿 네이버스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예. 저희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그 한미 평택시와 주한미군 우정의 날도 저희가 이제 선포를 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이 시민과 주한미군들이 서로 가까워지고 문화도 서로 공유하고 네. 특히 젊은이들이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과 또 미군들, 군인이라 보지 말고 젊은이들이 서로 교류의 폭도 넓히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확대시켜 나가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정부에도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요청도 하고 그래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저번에 제가 총리께도 부탁을 했어요. 정부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예. 한미 동맹이 평택에서 이루어지지만은 범정부 차원에서 좀 이렇게 도와서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미군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의 주한미군과의 상생 방안까지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어느덧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남은 임기 동안에 또 역점을 두고 좀 마무리하고 싶은 일이나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큰 욕심을 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평택이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은 미 8군을 비롯해서 한미연합사, 유엔군 사령부까지 다 와 있는 최대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또 예. 오산공군기지라고 됐지만 이게 평택이 있고요. 또 이함대, 그다음에 한국 공군 작전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또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와 있는 그런 경제 핵심 도시가 앞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도시를 저희들이 볼 때 품위 있는 그다음에 정말 괜찮은 평택을 만들자는 것이 저희 소박한 꿈이고 또 목표이기도 해서 큰 것보다는 평택을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 평택을 통해서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판단한다는 그런 의무감 속에서 열심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정장선 평택시장이 제시하는 미래 평택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시민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속도를 앞세우기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꾀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추진 중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또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장선 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